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뭐,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달라서 이 책들에 보면은 이 한의학에서는 자, 철학을 강조한다. 서양학은 과학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펑셔널 기능을 강조한다. 뭐 해부를 강조를 한다. 건강 중심 또는 질병 중심. 또 이게 홀리스틱하다. 몸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그거를 개개로 쪼개서 분석적으로 보느냐. 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뭐 질적이냐, 양적이냐 이렇게 많이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비에서도 주의해야 할 거는 이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갈라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의학은 철학적이고 서양의학은 과학적이다. 그럼 서양의학에는 철학이 하나도 없고 한의학은 과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거를 조금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많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서양의학은 elimination of causes,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딱 제거를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근데 한의학은 self strengthening, 그러니까 아까 정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기사기에서. 그러니까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정기를 강화를 시켜서 병을 치료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울 일은 아니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되면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양방 치료는 딱 여기 이제 이 어떤 표적에다 화살을 쏘는 거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뭐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매직 불렛 이러는데 어떤 마법의 탄환,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딱 들어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딱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세균이면 항생제를 쓰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떤 부분에 뭐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뭐 어디가 골맞다. 그럼 그걸 아예 수술로 제거를 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학은 그 조화 균형. 지금 이렇게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이쪽을 끌어올려도 되고, 또 반대로 이쪽을 내려도 됩니다.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이 몸의 그 조화와 평형을 맞추는 거, 거기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방과 한방이 다르고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다 제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책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한방으로 갈까, 양방으로 갈까. 이제 서점에 가면 이런 류의 비슷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양한방, 똑똑한 병원 이용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료기관을 다 이용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갈등도 있고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두 의학이 점차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 느끼듯이 이 건강을 얘기를 할 때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접근, 홀리스틱 어프로치, 머리 아픈 거 따로 뭐 배 아픈 거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그 한의학에서는 원래 이런 관점이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이런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분비 파트를 배우시겠지만 요즘은 뉴로 엔도크리노 임뮤놀로지 그러니까 신경 내분비 면역학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 결국 내분비 호르몬의 작용을 받고 그게 바로 또 신경,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물학에서도 시스템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그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아까 똑같은 병명이라도 변증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치료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현대의학도 요새는 그렇게 가고 있죠. 주로 유전자 검사를 하죠. 요즘은 암 걸려도 그냥 항암제를 바로 쓰질 않아요.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유전자에 제일 맞는 항암제를 찾아서 쓰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서양의학에서는 뭐 테일러드 세라피, 뭐 프리시전 메디신, 뭐 이런 정밀의학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양의학이 한의학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또 전통의학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런 과학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약물 성분을 분석을 한다든지 한약재를 사용해서 신약을 만든다든지 또 경락, 경혈, 기에 대해서도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진단기기, 치료기기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진단까지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치료입니다. 자, 한의학의 치료는 크게 한약, 침구, 추나 예, 이렇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료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여기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보험이 되는 겁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빨간색이 아닌 거, 이제 가로 해놓은 거는 일부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침, 뜸, 부항, 이런 거는 다 보험이 되는데, 침 종류 중에서도 약침이나 또 침도요법, 매선침,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사들은 계속 이제 보험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약 중에서는 보험이 되는 한약 제제, 그 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가루약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게 55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제제나 외용제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약, 첩약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죠. 지금 건강보험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질환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한 번에 10일씩 2번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한의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또 알레르기 비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요. 또 기능성 소화불량, 이거 다 흔한 질환들이죠. 이런 6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한 번에 10일치 이렇게 또 뭐 질환이 다르면 질환별로 2번씩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범 사업 중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 가면 그 비용의 30%, 한방병원에서는 40%가 본인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나는 또 보험이 됩니다. 뭐 본인 부담률이 조금 이제 그 시술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물리치료 중에서도 일부는 보험이 되고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병명으로 양방 한방 진료를 다 보게 되면 나중에 순서가 나중에 보게 되는 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협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진 시범 사업 기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도 보험 적용이 돼요. 전국에 한 지금 75개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환자 입장에서는 갔는데 하나는 완전히 100%다 본인 부담이다.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다르게 해도 됩니다. 병원을 다른 병원을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병원, 부산대 한방병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달리 하든지 아니면 병명이 다르는 뭐 그 한의원에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는 소화불량 치료를 하고 또 저기 양방병원에서는 또 다른 기침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보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병원, 같은 날짜, 같은 병명일 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협진 시범 사업 기관에서는 이것도 또 다 보험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의한협진병원이다, 뭐 협진시범기관이다, 이렇게 병원 밖에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포스터를 붙여놓거나 보통 시범기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보시면, 네, 한약이 굉장히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뭐 제일 흔한 건 이렇게 이제 탕약을 달여서 이렇게 파우치에다 이제 넣어서 주는 이게 제일 흔하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환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알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큰 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환도 있고, 예, 뭐 공진단 이런 게 좀 큰 환이죠.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작은 환 같은 것도 씹어 먹기도 하고 그냥 물로 해서 삼키기도 하는데 이제 뭐 소화제라든지 또 이게 이제 물로 된 거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이 환제로 요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험약들 여기 지금 뭐 평이산, 보중이기탕, 갈근탕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보험약들인데 이 보험약들은 보통 가루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커피 믹스처럼 하나씩 얇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먹기 더 편하라고 보험약 중에서도 이렇게 빨아먹는 약, 연조엑스제라고 해서 그냥 약간 액상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제제들은 이제 양약하고 똑같은 캡슐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탕이에요. 빨아먹는 사탕. 우리 이렇게 목 아프면 약국에 가서도 빨아먹는 종류의 그런 약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요 한방에서도 이렇게 이걸 트로키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아먹는 형태의 그런 약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환자들이 복용이 편한 그런 형태로 그렇게 제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약은 외용제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바르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자운고라고 이렇게 화상이라든지 피부 건조, 뭐 가려움증 이런 거에 많이 쓰는 거는 이거는 딱 화장품처럼 생겼죠. 네, 로션처럼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런 그 스틱 형태 또는 이런 연고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비염에 쓰는 스프레이예요. 우리가 양약 중에서도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죠. 네, 목 안이나 코 안에 뿌리는 한약도 똑같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방 재료를 넣은 그 파스죠. 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거는 지금 한의원에서 가끔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물에 풀어서 그 물로 닦아내는 거예요. 네. 닦아내는 그런 이제 한약재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외용제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침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어떤 신문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침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뭐 미국, 유럽, 모든 곳에서 침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FDA에서 그런 의사들한테 이 페인 매니지먼트, 통증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침을 좀 사용을 해라, 침을 배워라, 한 그걸 권고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통증 질환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 중독 문제도 심각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침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런 응급실 같은 데서도 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가 막 뭐 굉장히 아프다 해서 왔을 때 막 진단하고 여러 가지 검사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침을 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침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거의 50분이 다 지난 것 같으네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저는 그 강의록을 좀